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텐엑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. 어젯밤 새벽에 바이든이 또 이상한 소리를 시전하면서 또 한번 눌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제가 만약에 눌린다면 지난 영상에서 이 0.5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0.5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. 반등이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수 구간은 맞습니다. 자, 단기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.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곳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, 만약에 이 구간이 다시 깨지더라도 그렇다면 이 채널 하단부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근처에서는 잡아볼 만한 구간이다. 한번 깨지긴 했지만 여러 번 맞았던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.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.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잠깐의 반등보다 더 크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. 그리고 재차 눌리면서 자리 잡히면 이런 구간들에서 재차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. 그렇게 단기 매매는 접근하시면 되겠고, 이 57K를 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. 자, 이어서 장기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상승이 시작됐던 이 구간부터 눌림이 나오고 또 한 번의 상승이 시작됐던 이 지점까지 추세를 이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. 사실 이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상관없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 이 안에서만 놀아준다면 매우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. 그러면 6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 상승 추세를 탈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면 이렇게 흘러갈 거거든요. 이러면 하락장인 거예요. 다들 이 52K를 보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는 절대 오지 않을 거고, 만약에 온다 하면 이건 더 아래로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이 누구나 보는 이 매물대까지 과연 자리를 줄까요?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,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 57K 정확하게는 한 56.6K 정도 됩니다. 이 구간이 마지막 바닥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. 뭐 CPI 때 발표가 정말 또 안 좋게 좀 나온다면 이게 이렇게 살짝 깨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. 이것도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해 놓으시고요. 자,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 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공급이 시작되고 있다, 이 소리거든요. 자, M2 통화량인데 이 4월 달은 미국 세금 납부 기간이기도 했고 유동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 얼마 전에 연준에서 발표를 했죠. 국채 비율을 감소하겠다. 이게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다시 통화량을 좀 풀기 시작했습니다. 이 말은 즉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, 이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, 이런 그림으로 가다가 결국 이 추세선 근처 갔을 때 반등이 시작된다. 그게 이 5월 말이다.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기간적으로는 100%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서히 5월달은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제 8일 ETF로 들어온 물량인데 이 GBTC에서도 순유입이 들어왔습니다. 안타까운 것 이 블랙록에서 유출이 있었지만 나머지 발행사들에서 유의미한 순유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매도세도 줄어들고 있고, 이 GBTC에서 계속해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. 이 블랙록에서는 일시적인 순유출이고 금방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기관 이 US뱅크에서도 이제 이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입을 시작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ETF 자금들은 유입이 될 겁니다. 우리가 승인되고 한 3개월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. 기관들의 어떤 펀드 계획들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면서 자금이 계속해서 더욱더 들어올 겁니다. 근데 이게 깨지고 이렇게 흐르겠습니까?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.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? 자, 그리고 파이어 차트를 잠깐 보면 이 갈색 고래들이 대가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. 가격은 빠지고 있는데 이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. 이 말은 가격 상승하는데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. 늘 그랬듯이 이 갈색 고래들은 가격을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는 고래들입니다. 갈색 고래들에 따라서 이 리테일 고래들도 움직이는 거고, 빨고들과 이 보라 고래들도 대가리를 들기 시작했다. 그래서 상승할 확률이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많은 코인러들 중에 일명 이 부따빔, 부처님이 오신 날에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. 자,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로 예상이 드는데 또 하필 이 부처님 오신 날에 CPI 발표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이 공포가 공존하는 날이 될 겁니다.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, 자, 하지만 좀 부따빔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이유는 지금 이 거래소로 이동되고 있는 입금 트랜잭션이 딱히 없습니다. 그리고 입금되는 주소 수가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2015년 8월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입금되는 BTC가 없다는 것은
팔지 않고 홀딩하겠다 이 소리잖아요. 그래서 입금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점이었고 여기도 그렇고 그죠? 그만큼 입금해서 팔겠다 이거니까. 그런데 21년 고점을 찍었을 때 그 이후부터 입금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런 그림이 한 차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, 이미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은 받을 대로 받은 상태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기관 매입들도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.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번 붓다빔은 오히려 메로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자, 여기서 더 깨질 거였으면 이렇게 채널 안으로 힘있게 들어오지 않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V자 반등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14일, 15일 날 PPI, CPI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, 자, 만약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. 15일 날, 14일 날 전에 이런 식으로 흐른다면 뭐겠습니까? 이 구간처럼 선반영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의 영상 포인트입니다. 자, 우리는 이때 학습을 했습니다. CPI가 너무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으니 이번 FOMC 때 파월 연설할 때 분명히 안 좋게 발언을 할 것이다. 그러면서 FOMC 발표 전에 이미 이렇게 선반영이 나왔습니다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연설 시작하면서 하락분을 모조리 말아 올렸습니다. 그래서 PPI보다는 CPI가 더 중요한데, 왜냐면 이때 너무 큰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때도 발표 나오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? 그러면 선반영일 확률이 높습니다. 지금 3.55 정도 나왔잖아요, 수치가. 이것보다 0.1%라도 좋게 나온다면 이것은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발표 났을 때 조금 흔들지언정 이때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점점 이제 마지막 매수 자리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, 알트코인들도 지금 똑같이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. 이제 슬슬 알트를 주워 담을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. 어제도 제가 레이어 1 살펴보라고 이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었죠. 비트가 마지막 매수 자리를 주면 이 레이어 1 코인들부터 상승이 나올 겁니다. 7가지를 저희 애널리스트 메이슨님이 작성을 해놨으니까 테넥스 미디어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제가 실시간 대응이나 좀 관점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에다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니까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른 7시쯤에 바닥에 나와서 또 이때는 잡지 못했는데 어쨌든 급할 필요 없습니다. 자리를 다 무조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잡으셔도 되고, 어쨌든 자리 같은 것들이 한 번 더 확인됐을 때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급할 필요가 없고 다행히 제가 영상 찍은 관점대로 비슷하게 흘러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늘 이런 구간들이 깨지면 더 흐를 수도 있지만 반등이라는 게 나온 뒤에 흐르거든요,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짧은 구간을 단기로 먹고 나오고 관망하는 겁니다, 이 단계에서는. 그랬다가 다시 돌려 세워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다면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요 구간들 계속해서 제가 시장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자리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테넥스 미디어 텔레그램방 편안하게 들어오시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슬슬 마지막 매수 타점이 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알트코인들의 이 프로젝트 성장성이나 이 소각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PAR 코인들은 좀 피하고 주목해야 될 코인들을 여러분들은 좀 즐겨찾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5월달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업비트 알트코인 4가지를 저희들이 핵심 뉴스에 올려놨습니다. 5월 9일에 니어 프로토콜 이벤트가 있고 나머지 코인들도 이렇게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주도를 했던 테마가 이 AI잖아요. 분명히 레이어 1 코인들부터 AI 코인들이 비트가 반등하면 또다시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. 그래서 저희 소속 애널리스트 메이슨님이 AI 코인 6개를 이렇게 칼럼에 올려주셨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프로젝트부터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조만간 이런 코인들을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언제 잡아야 되는지 한번 쭉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파산한 거래소 FTX 물량이 25년도까지 고객들에게 돌려받기로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법인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멀었고 뭐 딱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물량이 뭐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받쳐줄 물량들이 훨씬 더 많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,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에는 5월달은 바닥이 나올 것이고 5월 말 6월달부터는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와줄 것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뭐 이렇게 가던 횡보를 하던 어쨌든 저점은 이미 나왔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버틴 게 정말 잘한 겁니다. 사실 인내하고 버티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. 이왕 이렇게 버틴 거 끝까지 버텨서 마지막 남은 불장 피날레를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공유 부탁드립니다. 또 뵙겠습니다.